안녕하세요, 밥성머리TV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테라피, 오늘은 수치심 치유하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짧게 소개했던 어떡하지라는 네. 사실 저는 이 책을 처음에 제가 서점에서 발견하고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왜냐면 왜요? 네. 제 경험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그렇죠. 보면서 뭐지? 이거 내 얘기인데 어떻게 내 얘기를 알고 이렇게 쓴 거야?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이걸 샀던 기억이 나는데, 고은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이제 비가 오는 어느 날 집에 가는 도중에 너무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다가 결국 참다 오줌을 이제 싸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제가 너무 똑같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만큼 많이 하는 경험이라서 또 그런 경험이 되게 좀 있으셨나요? 아마 있었겠지요. 그래요? 네. 저도 이제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학교에서 아주 새침한 아이였거든요. 남자아이들이 말을 걸거나 그래도 대꾸도 좀 잘 안 하고 도도한 차도녀.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화장실을 또 학교에서도 가지도 못하는 또 약간 이런 아이였는데, 오줌을 참으면서 이제 가는데 비가 막 왔어요. 근데 저쪽 건너편에 횡단보도에서 저희 반에 굉장히 좀 까불까불하면서 남자아이가 저를 자꾸 부르는 거예요. 야, 심선미 부르는 거예요. 친하지도 않은데. 네, 근데 저는 이제 늘 막 도도했고 나는 막 너랑 얘기 안 해면 이런 아이였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가는데도 계속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초록색 불이 딱 켜졌고 그 아이가 저를 부르면서 오는 순간 제가 바지에 오줌을 싸버린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늘 막 도도한 척하고 이랬던 애가 그 친구 앞에 사실 오줌을 싼 거잖아요. 몰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안녕 그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때 너무 많은 거를 느꼈던 게 내가 이렇게 도도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데에 그 친구는 저렇게 늘 웃어주고 나를 좀 친구로 생각하고 이렇게 대해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오줌이 따끈하잖아요. 그런 게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강렬한 체험이었군요. 네. 저희 딸 초등학교 1학년인데 다모임이라고 해서 요새는 한 달에 한 번씩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하고의 그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더라고요.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딸 책상에 딱 앉았는데 정말 35년 됐죠. 그 35년 전에 저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 가뜩이나 성장도 더딘데다가 1년에 일찍 들어가 버리니까 엉망이었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야단을 많이 맞았던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딸내미 책상에 앉은 순간 내가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서 애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창피했었는데 그런 기억이 났어요. 그림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수치심에 관련된 그런 그림책이거든요. 어느 작은 사건이라는 그림책입니다. 이 그림책 표지에 보는 이분이 바로 중국 대문호인 루신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정신승리라고 하는 용어의 창시자이십니다. 아큐정전에 보면 그 주인공 아큐가 자신의 문제를 자꾸 합리화하는 방식이 정신승리법이라고 나오는데 그 말씀을 하신 로신 선생님이시죠. 중국의 좀 역사적인 배경도 살짝 좀 알 수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좀 상황을 엿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책인데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자면, 한 어떤 신사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중국은 인력거, 그 인력거 상을 고용해서 이제 신사가 이제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한 할머니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가던 길이나 갑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 신사는 좀 바빴고 이 할머니가 다친 것이 자신한테는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력거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은 이렇게 할머니를 데리고 좀 치료를 받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이 누신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온통 먼지투성인 인력거꾼의 뒷모습이 눈 깜짝할 사이에 커지더니 그가 걸어갈수록 점점 더 커졌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력거 운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큰 존재로 보였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거든요. 오늘날로 치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그 당시에는 보험이나 이런 게 일절 없었고 또 이 내용을 보면 그 할머니께서 진짜 친 게 아니라 부딪히기도 전에 넘어지셨어요. 맞아요. 나쁜 말로 하면 자작극? 공갈당? 자해공갈?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 기사님은 그걸 알고도 이 할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로 이제 자수하러 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때가 중국이 막
이제 청제국이 몰락하면서 새롭게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중화민국이 형성되었는데 여전히 그 국민들의 의식은 근대화되지 못하고 봉건적인 신분 질서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가장 중국 사람들이 요즘에도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큰 것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사소한 것에는 굉장히 신경을 안 쓴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어느 중국 그 회사의 면접에서 면접실에 이렇게 아무렇게나 구겨진 종이를 이렇게 던져놨대요. 근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그걸 갖다가 집어서 휴지통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이 잠깐만, 당신 그거를 한번 펴서 읽어보세요 했더니 당신이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작은 것을 당신은 챙겼으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네. 판단했던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가 그런 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좀 수치심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어요. 예. 그래서 그 인력거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어떤 좀 무거운 짐 같은 걸 느끼지 않았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경험 말씀드렸는데 어렸을 때는 주로 이렇게 야단을 맞으면서 이렇게 수치심이 생기지만 네. 성인이 되어서는 이런 도덕적인 수치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제가 주차를 하다가 너무 튀어나온 차에 범퍼를 살짝 스쳤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 이제 이미 범퍼가 막 이렇게 여기저기 기스도 나 있고 하니까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처음에는 모른 척 하려고 했죠. 근데 제 가슴이 너무 뜨끔뜨끔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정직하게. 네. 그랬더니 얘기 안 했으면 전혀 몰랐을 거고 넘어갔을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도장만 새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범퍼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괜히 얘기했구나 생각했지만 만약에 그랬으면 되게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에 뭔가 좀 돈은 나갔지만 좀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약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어떤 면에 수치심을 좀 갖게 됐냐면 너무 좀 완벽을 추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러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뭔가 다 완벽해야 되고 실수를 하면 안 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좀 짜 맞춰져야 되는 아이들하고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수업이 10시였는데 깜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냥 있었는데 학원에서 그 이제 아이의 아버지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 지금 수업 시간인데 학원이 문을 닫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살면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실 분이 아니니까. 그 스스로에 대한 용납도 안 됐고 내가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가서 수업을 하긴 했어요. 근데 제가 수업하면서 아마 계속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나 봐요. 얘들아 미안해. 선생님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계속 핑계대고 막 그렇게 했나 봐요. 수업이 끝나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여자애였거든요. 그 아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그만 미안해 하셔도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바지에 오줌을 쌌던 그 뜨끈한 어떤 느낌이 딱 보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완벽하게 흠잡히지 않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어떤 어깨에 짐을 갖고 있었을 때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의 눈에도 그게 좀 보였나? 그만큼 진정성 있게 또 사과하시고 하니까 근데 저는 좀 존경스러운 게 보통 애들이니까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니? 야 빨리 책이나 펴 이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진정성 있게 사과를 하니까 아이들이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억이 좀 나네요. 아까 어떡하지 책 소개해 주셨는데 이렇게 어떤 그림책을 통해서 수치심을 발견하고 또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나의 수치심을 떠올라게 했던 그림책 또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해줬던 그림책을 골라보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작업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수강생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남성분이세요. 네, 남성분이 어렸을 때 이제 납작코 그 다음에 뭐 넓적이 이런 식으로 좀 외모에 대해서 기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으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타인을 대할 때도 이제 알게 모르게 자꾸만 좀 외모를 중시하게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약간 좀 늘 위축되고 제가 그분한테 루빈스타인은 참 예뻐요라는 그림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 그림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쁜 여성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예쁜 여성분이 이제 이렇게 수염이 나서 늘 부채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그런 여성의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수강생이 그거를 보고 굉장히 많은 걸 좀 느끼셨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쇼맨이라는 그 반엄이라는 사람의 실제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그 반엄이라는 분이 이제 뭐 때문에 비난을 받았냐면, 이제 얼굴이 무설민한 여성분들, 그 다음에 아주 키가 크거나 키가 아주 작거나 이제 못생긴 그런 좀 음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용해서 무대에 세웠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비난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평론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해서 좀 비난받을 만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반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평론가한테 진짜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늘 비난만 하는 사람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반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음지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또 무대 위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 그림책을 읽고 자신의 어떤 피상적인 태도가 떠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모습이 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의해서 내가 좀 규정하고 살았구나 생각을 하고 조금 자신의 모습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네. 여러분도 그림책을 보면서 과거의 수치스러운 기억들 떠올려보고 또 치유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치심이라는 게 나의 어떤 좀 실수하고 굉장히 좀 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저의 경험이나 또 대표님의 경험을 봤을 때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너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따뜻하게 내 이름을 불러주고 선생님 괜찮아요 라고 하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극복이 됐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가 다 수치심을 누구나 겪잖아요. 그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수치심을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또 많은 분들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세상에 실수하면 안 돼, 실패하면 안 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요 세 개만 좀 기억을 한다면 그래도 조금 수치심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거예요. 나는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 이거 말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거 합리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뒤에다가 느낌표를 안 하고요. 이렇게 물결 무늬를 했거든요. 억양이 중요합니다. 틀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래, 그럴 수도 있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막 일부러 실수하고 합리화하자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수했다고 해서 내 존재나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실수했다고 해서 내 존재나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야. 네,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저라는 사람을 사과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사과가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른들이 되고 나서는 우리는 그 사과의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스크래치가 나면 나는 사과가 아니라 배로 변했나? 망고로 변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존재는 변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는 내 실수를 알고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지. 난 내 실수를 알고 또 인정하고 개선할 수 있어. 제가 아까 말했던 저의 뭐 상황들 또는 이제 다양한 뭐 그림책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실수를 했을 때 다들 실수를 인정하는 게 먼저였거든요. 우리가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난 실수 안 했어. 난 절대 완벽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래 맞아. 나 잘못했어. 나 부족한 점이 있었지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그러면 다음번에는 좀 그렇게 안 하도록 개선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있지. 그래서 내가 한번 지각을 했지만 다음에는 나는 지각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이렇게 바꿔보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쳐나간다는 것. 네. 그게 진정한 수치심의 기능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네. 자존감만 떨어지는 것이죠. 네. 예. 수치심을 가졌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네. 너무 재밌게도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좀 희석되는 그런 경험들을 네. 많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수치심의 기억들은 거의 되새겨보고 싶지 않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수치심을 딛고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김찬호라는 사회학자가 쓴 모멸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서로에게 모멸감을 주고 수치심을 조장한다는 내용인데 정말 공감이 되었거든요.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또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가 혼나는 것도 많이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딸한테 그런 얘기 해줬어요. 아빠도 있잖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선생님한테 혼났거든. 근데 네가 혼나는 아이한테 다가가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 좋겠다. 우리가 어떤 수치심을 느꼈을 때 그 수치심의 구멍 속으로 숨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잘못했거나 실수했을 때 이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세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가 누군가한테 수치심이 아니라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문화가 아니라 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또 거창하게 얘기했나요? 수치심의 구덩이에 숨지만 마시고요. 벗어나서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할 때 햇빛이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밥상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